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형훈 제주도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네. 제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삭 네. 속았수다 인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사님 모셨나 이러실 것 같은데요. 네. 드라마 덕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폭삭 소가수다라는 네. 그 제주어인데요. 이 제주어가 드라마의 제목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줄은 그건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제주도가 최근에 이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다시 예전의 인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지고요. 지난해 연말 이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 제주 관광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12%가량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폭삭 소가수다가 방영이 되고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서 네. 제주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지금 인기가 있고 네. 또 제주 4.3 배경으로 한 한강 네. 작가 작품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향도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4.3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최근에 미국, 프랑스에서 또 저희들이 이제 전시회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4.3 기록물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유네스코에. 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으면서 제주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도 새롭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세계인들이 더 관심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작별하지 않는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가 2019년인데요. 30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근데 지난해 190만 명까지 왔고 원래 이게 회복 수준인데 이게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좀 줄었었는데 네. 관광객이 늘고 있고 뭐 항공편도 늘고 있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항공편도 이제 네. 지난해 수준을 좀 회복했고요. 하계 스케줄부터 이제 적용이 3월 30부터 됐는데 네. 10월 말까지 예정된 하계 스케줄 노선으로 보면 지난해 하계 스케줄 노선보다 많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동계 노선보다는 15% 이상 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게 반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가야 될 텐데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선 지표 중에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광의 어떤 중심섬인데 중심지인데 지금까지는 단체 관광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5, 60대가 제주 관광을 이끌어왔다면 최근에는 개별 관광객으로 바뀌고 있고 또 20, 30대 젊은이들이 재방문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MZ 세대가 제주 관광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에서도 개별 관광객 그리고 젊은 세대가 오고 있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안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제주를 좋아해주고 있어서 이 타겟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마케팅도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영업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관광의 어떤 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 일부 영역에서는 그게 바꿔지지만 또 일부 영역에서는 또 예전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일치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광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새로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일종의 양적인 성장도 일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서 단체 관광객 지금까지는 수학여행에 대해서만 지원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친목도 네. 그냥 저희 노동조합도 어떤 단체도 15명 이상이 제주에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산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 국민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딱 들으시면은 네. 이번에 제주도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좋은 이미지가 계속되면 네. 좋은데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네. 바가지 요금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벚꽃 축제 있었는데 네. 뭐 순대 6개 들어간 네. 순대볶음이 25,000원이다. 뭐 이런 게 막 온라인에 나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저도 대책이 제일 있습니까? 속상하고요. 네. 저도 그날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근데 직접 물론 가보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 가봤고, 근데 실제 참가한 이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벚꽃이 만개한
그 차 없는 거리 전농로에서 진짜 힐링하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일부 상가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주도 상인들, 허가받은 상인들은 아니었고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축제에 대해서 그 축제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불편 사항이 생기게 되면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우수 축제에 대한 시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가격이 비합리적이거나 바가지 요금이 나온 경우에는 그 해당 축제를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규제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근도 그렇죠. 주면서 네. 이제 좀 정책을 펴 나가시겠다. 맞습니다. 이 바가지 요금도 있는데 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네. 제주 물가 좀 비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네. 자영업자들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성장한 만큼 네. 저는 제주도 성장해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서울 다음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나 또 동남아로 가는 관광객, 또 경험해봤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비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합리적인 정책, 가격 정책을 펼칠 것인지,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이 되기 위해서 민간협의체도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해수욕장 바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바로 50% 인하 정책을 펼쳐서 또 마을에서 같이 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또 상인들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원래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제주에는 네. 보니까 큰 행사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다음 달에는 뭐 고위급이 모이는 사전회의도 네, 한다고 맞습니다. 하고 9월에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도 네. 열린다고 하는데 제주만의 뭐 특별한 준비가 있으세요? 제주는 이미 네. 그 정상회담의 장소, 그리고 평화의 어떤 마당으로, 외교 마당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우리가 20년 전부터 외교부와 함께 제주 외교 포럼을 진행을 해왔고요. 제주 포럼을 이제 5월 말에도 진행을 합니다만은 정상회의를 하기에 또 외교 행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는 하지 못했지만 6개 회의를 제주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고위관리회의가 이제 쏨이라는 회의인데 외교부 주관으로 열리고요. 교육장관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고용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리고, 중소벤처기업 장관회의도 열리게 되는데, 제주가 갖고 있는 잘하는 것을 어떻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알리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장관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라이즈 포럼을 열리게 되는데, 이 라이즈 포럼 내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런케이션의 선도적으로 제주의 이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간 기업들은 보통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제주도가 워케이션의 성지로 뜨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 학습 분야에 있어서도 대학생들을 제주로 오게 하는, 와서 공부도 하고 또 휴식도 취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런케이션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제주에 와서 함께 교류하고 함께 공부하고 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는 런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번 교육장관 회의 때 그와 관련된 의제가 논의가 되어지고 어떤 실천적 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상까지 준비하고 그렇죠.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제주하면 청정 아닙니까? 그 네, 그렇습니다.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하겠다라고 네.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해 5월에 네.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연도는 2050년입니다. 무려 15년을 앞당긴 거고요. 그냥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474만 톤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현재 20%인데 이것을 2035년까지는 7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기저전원을 바꿔주는 건데 그린수소를 통한 전소발전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을 연간 6만 톤 수준까지 그린수소를 생산해내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런 재생에너지와 기저전원을 통해서
완전히 좋은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제주를 바꿔나가겠다는 것이죠.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14일 날 바람이 그때 강풍이 많이 불어서 비행기가 회항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이때 대박을 쳤습니다. 왜? 해상풍력,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최고의 많은 전기를 생산해냈고 이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생산해낸 전기로 제주도 도내에 있는 모든 전력 수요를 충당해버린 겁니다. 100%로 재생에너지로 알리백을 실현해 본 것이 되고요. 거기다가 전기가 또 남아서 남은 전기 161메가와트를 육지부로 해저 연계선을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4시간 동안 이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1억 2천만 원을 벌었거든요.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제주도는 재생에너지로 알리백을 달성하는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걸 보여주었고요. 원래 상반기 중에 산자부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시장 실시간 거래라든가 그리고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되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이게 변동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유연성 자원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린 수소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남는 전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게 되면 저희도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석유를 수출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를 수출하는 그런 에너지 자립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정하기도 한데 네. 에너지까지 수출을 네. 한다. 네. 네. 큰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던데요. 네네. 제주 AI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거창한데요. 네. 네. 뭐 이름은 거창한데 좀 네. 쉬운 것부터 지금 네.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에 오게 되면 현금이 없어도 여행을 하는데 또 휴식을 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를 타도 QR 결제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QR 코드만 인식을 하게 되면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문 재래시장을 가든 또 서귀포 올레 재래시장을 가도 각 그 상점마다 QR 코드가 다 작성이 돼 있어서 어떤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서 오더라도 결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래시장과 버스에만 확충되어 있는 이 QR 결제 시스템을 제주도의 전 영역에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한번 저희들이 QR 결제 시스템으로 바꿔놨더니 네. 외국인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카드 결제 비율이 900% 이상 신장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희도 전 영역에서 QR 결제 시스템을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까 이런 데 진력을 다하고 있고요. 좀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도 공직에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종이를 많이 쓰거든요. 민원인들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서 신청서에서 작성을 하고 직접 본인이 내방을 그렇죠. 해서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래야 접수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50가지의 민원을 전자서명에 기반해서 모바일로 신청하는 시스템을 올해 3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민들께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각종 수당이 농민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아동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을 신청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모바일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의 업무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의 만족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AI가 이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줄인 만큼 다른 분야에 새로운 분야에 투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AI 아나운서도 채용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대단히 많은 반응이 좋았고요. 또 저희들도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사님이 제주 홍보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관광객이 아주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